시는 그 내면에 있는 말을 갖고 우리는 독자는 그 내면에 있는 말을 그걸 갖고 상상해서 봐야 돼요. 근데 상상해서 보는 게 왜 우리가 잘 안 됐느냐. 저희는 맨날 단어를 외울 생각을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막 조국광복 일제강 무슨 시가 국사예요. 맨날 조국광복에 대한 염원이게.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대학 가서도 뭐 시집을 볼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관념으로 자꾸 우리는 분석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상하는 힘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시를 볼 때의 자세를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시를 볼 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제목이에요. 이거랑 연결시켜서 얘기하려고 해요. 제목. 제목은요, 시조가자의 어떤 내면의 마음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제목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영화 제목이나 드라마 제목이나 다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목은 거의 주제예요. 제목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래 작품을 연결할 땐 꼭 제목을 봐야 돼요. 시적 화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시적 화자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면의 상태 또는 내면으로 무엇인가 추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내면의 상태 또는 추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가 있어요.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럼 시적 화자의 상태일 것 같아요? 추구일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추구 같죠. 그러니까 껍데기는 가고 이 사람은 알맹이를 추구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 더. 신석정의 꽃덤불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작품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꽃덤불에 안겨보리라. 마지막에 끝나는 게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럼 제목을 보면 시적 화자의 상태일 것 같아요? 추구일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추구. 제목은 사람이 화자가 말하고 싶은 그러한 형태의 마음이 있는 거구나. 그냥 보통 좋은 단어가 나오면 추구가 되겠죠. 박두진 해, 뭐 해야 쏘사라, 해야 쏘사라, 탈밤은 싫어, 탈밤은 싫어. 그럼 해를 뭐 하겠어요? 추구하겠죠. 그럼 부정의 단어가 나오면 예를 들어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 뭐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이죠. 시적 화자의 마음이에요. 상태니까. 붉은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시적 화자의 아픈 마음을 진달래꽃으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작품과 제목을 좀 연관시키는 작업을 하고 제목은 시적 화자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수식어 서술어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감정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시인의 마음이에요. 주제라고 봐도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 여기도 보면 사람은 없고 발자국만 있는 백사장 쓸쓸하다. 그럼 시인의 마음은 어때요? 쓸쓸하죠. 문장으로 볼 때 사람은 없고 이런 식으로 감정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그건 시인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여기에다가 문장을 만들어서 읽는 방법을 좀 이따 소개할 건데 일단은 얘를 보시고 하나 더 한다면 이 단어 같은 경우에 이건 아마 고등학교 때 많이 하지 않았나요? 대리버가 나오면 긍정의 단어와 이제 부정의 단어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럼 긍정의 서술어가 주제가 돼요. 보통. 예를 들어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럼 껍데기 긍정이죠. 알맹이 긍정이죠. 껍데기 부정이죠.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럼 얘는 알맹이를 뭐 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죠. 뭐 이런 식이에요. 남길 원해요. 이런 거. 해야 쏘사라 달밤은 싫어. 해야 쏘사라. 해가 쏟기를 바람. 밝은 세계가 오기를 바람. 예국님이 합격하기를 바람.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꽃덤불에 안겨보리라. 꽃덤불 긍정의 느낌이죠. 꽃덤불에 안기길 뭐한다? 소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나라 시는 이렇게 대립적인 이미지가 많은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뭐 무척대고 외우면 안 돼요. 이거 글 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글은요. 보통 기분 좋을 때 써요? 기분 나쁠 때 써요? 별로 기분 안 좋을 때 쓰겠죠. 그쵸? 네. 기분 좋을 때 놀아야죠. 그러면 기분이 나쁘면 부정의 세계에서 긍정의 세계를 소망하는 글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일제강점기 때 보면 20년대, 30년대, 40년대 그때는 일제강점기에서 조국광복을 염원하는 왜?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요. 그 당시에 글을 쓰는 사람은 지식인이고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60년대, 70년대 와서 산업사회가 되면서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소망을 하게 되겠고 70년대, 80년대 되면서 독재 시절에 대한 독재는 꺼져 민주주의 쟁취하자 이런 걸 노래하게 되겠고 90년대로 오면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데올로기가 없어지면서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작품들의 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 부정이 많아요. 자, 이거 다 훈련시킬게요. 자, 세 번째는요. 시인을 학습하면 참 편해요. 제가 작품하면서 설명 간간히 할 건데요. 윤동주의 시의 주제는 네 글자로 뭐죠? 자아성찰이죠. 이육사는 시의 주제가 뭐예요? 광자로 시작해서 복자로 끝난 두 글자. 광복이죠. 왜 그러냐면 시인은 내면에 있는 마음을 갖고 글을 쓴다고 그랬죠. 사상이 쉽게 변하나요? 아니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1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난 네가 좋아. 근데 여자가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 난 너가 좋아졌어 하면서 껴안아주면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럼 남자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그날와서 글을 씁니다. 그럼 좋은 말 쓸까요? 나쁜 말 쓸까요? 좋은 말만 쓰지 않겠어요? 나 좋은 말만 써야지, 좋은 말만 써야지 이러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내면에 있는 상황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상황이 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는 그 당시에 일본에서 공부하잖아요. 왜 자아성찰이 많냐? 자기 친구들은 조국광복 애취하면서 막 죽어요. 근데 윤동주는요. 일본에 가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를 가려면 이름을 바꿔야 돼. 창씨 개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항상 고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등불을 밝혀 아침을 몰고 시대 하면서 등불을 밝힐 거를 소망하고 있는 그 마음은 있는 거고요. 김소월은 한의 마음을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이육사는 맨날 조국광복 쟁취 이 사람의 머릿속엔 이것뿐이 없는 거고 그래서 시인을 알면 좀 편하긴 해요. 네 번째 반복. 시는 말을 아껴야 되죠. 근데 왜 두 번 말하나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니까 그게 주제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시는요.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설명문은 머릿말, 중간말, 맺은말.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 그러면 시는 희흥, 결, 희승, 정결. 네, 기승전결이죠. 중요한 말은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에 있겠죠. 그래서 시의 느낌이 안 오면 마지막 연을 잘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공님들이 1차적으로 이 방법을 통해서 뭐를 좀 잘 잡는 게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정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정서를 잡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이 말을 썼는데 이 말을 통해서 하셔야 될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정서를 정확하진 않더라도 감각적으로 잡는 연습은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5가지 방법에다가 이 5단계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가 완전히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자세하게 암기시키진 않겠지만 이 5단계법에다가 두 번째 감상 방법을 얘기하면 이거예요. 시는 운문이잖아요. 근데 어떤 발상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냐면 시를 볼 때 자꾸 분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시는 산문이다라는 발상을 가져. 물론 산문은 아니에요. 산문이다라는 발상을 갖고 가셔야 돼요. 시를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하지 말고요. 문장을 읽어서 이거를 완성된 문장으로 만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완성된 문장이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 용언을 통해서 애매하면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왜, 무엇을, 누구에게. 이거 꼭 지켜주세요. 우리는 이걸 갖고 문제를 나중에 많이 풀 거거든요. 누가, 왜, 무엇을,
누구에게 이러면서 문장을 만들면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야기로 만드는 거죠. 그럼 작품이 편하게 풀려요. 그래서 이 발상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왜, 무엇을, 누구에게.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작품을 보면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게 결정적으로 문제 안 풀릴 때 가동이 될 거거든요. 제가 실전 대비할 때 이걸 좀 소개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일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감상법이에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시를 볼 때는 일단 제일 먼저 제목을 보세요. 작품하고 연결시키세요. 제목은 뭐라고요? 시적화자의 마음, 상태 아니면 추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수식어 서술어 단어에서 감정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시인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거의 대리보가 나오면 긍정 부정 난 다음에 긍정이 뭐가 주제다? 서술어가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시인, 네 번째는 반복. 주제가 보이자면 어떤 년을 봐요? 마지막 년을 봐라. 이걸 좀 기억을 해주면 돼요. 한 번만 더 갈까요? 시를 볼 때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제목. 제목은 시인의 뭐예요? 마음이다. 시적화자의 마음. 두 번째 뭘 볼까요? 수식어 서술어 단어에서 뭐가 나오는 것? 감정이나 생각. 세 번째 뭘 볼까요? 시인. 네 번째는 뭘 봐요? 반복. 주제가 보이지 않으면 어떤 년을 봐요? 마지막 년을 봐라 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